읽어볼까? 네. 세상에서 제일 못된 괴물. 팻 허친스 글 그림. 1. 응? 세상에서 제일 못된 괴물 1. 2편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쪽으로 하세요. 읽었죠? 아기 괴물 빌리가 태어나자 아빠 괴물이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커서 세상에서 제일 못된 괴물이 될 거야. 아니야,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빌리의 누나 헤이즐이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지요. 할아버지 괴물과 할머니 괴물이 아기를 보러 왔어요. 저 튼튼한 이빨 좀 보게. 이빨로 쇠막대기를 다고 부리네. 할아버지 괴물이 말했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헤이즐이 말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빌리만 쳐다보느라고 헤이즐은 보지 못했죠. 아이고, 소리가 크기도 하지. 벌써 으르렁거릴 줄도 아네. 할머니 괴물이 말했어요. 나는 더 크게 으르렁거릴 수 있는데. 헤이즐이 말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빌리의 고함 소리만 듣느라고 헤이즐이 말하는 건 듣지 못했지요. 저기 빌리가 커튼에 매달리는 것 좀 봐. 아빠 괴물이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헤이즐이 말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빌리만 바라보느라고 헤이즐은 보지 못했어요. 빌리가 우편집배원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 좀 봐. 엄마 괴물이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헤이즐이 말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빌리를 칭찬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헤이즐에겐 신경도 안 썼죠. 엄마 괴물과 아빠 괴물은 빌리가 아주 못됐으니 세상에서 제일 못된 아기 괴물 선발 대회에 내보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헤이즐은 우승컵을 집어 삼키려는 아기가 1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빌리는 심사위원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이 녀석이 확실히 세상에서 제일 못된 아기 괴물입니다.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그래서 빌리가 1등을 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괴물은 빌리가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두고 봐라. 우리 빌리가 세상에서 제일 못된 괴물이 될 테니. 아빠 괴물이 흐뭇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빌리는 그렇게 안 될 거야. 헤이즐이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지요. 헤이즐은 동생 빌리를 일부러 잃어버리려 했어요. 하지만 빌리는 번번이 다시 나타났지요. 헤이즐은 겁을 줘서 동생을 멀리 쫓아버리려 했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이즐은 동생을 남에게 줘버렸어요. 빌리는 어디 있니? 엄마 아빠 괴물이 물었어요. 남한테 줘버렸어. 헤이즐이 대답했어요. 이런! 하나밖에 없는 어린 동생을 남에게 줘버리다니 너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못된 괴물이구나. 엄마 아빠 괴물이 소리쳤어요. 그렇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헤이즐이 대답했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못된 괴물이고 내 동생 빌리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아기 괴물이에요. 빌리를 남에게 줘버린 줄 알았는데 엄마 괴물이 말했어요. 그랬는데요. 그 집에서 빌리를 다시 돌려줬어요. 헤이즐이 말했지요. 끝!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해요. 피라미드는 왜 뾰족할까요? 고대 이집트에 관한 여러가지 궁금증 36가지. 이집트 사람들을 왜 고대인이라고 부르나요? 고대인이라고 불러? 이집트 사람들을 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 모두가 호호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오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까마득히 오랜 옛날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미 8,000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데 모여 나라를 이룬 지 몇천 년이 지나지 않아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나요?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을 줄 알아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신들을 위해 멋진 신전을 지었고 끝이 뾰족하고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피라미드를 만들어 왕의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또 군대와 배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법정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성직자들은 별을 연구했고 공예가들은 금과 은으로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집트를 다스렸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고대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를 맨 처음 다스린 왕은 태양신인 레였으며 그 뒤를 이은 모든 파라오들은 레의 친척이라고 믿었죠. 이러한 믿음은 파라오를 매우 성스럽게 여기도록 했으며 파라오의 권력도 매우 강하게 만들었답니다. 사람들은 파라오야말로 땅 위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자도 파라오가 될 수 있나요?
여자이면서 이집트를 다스렸던 사람은 몇몇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하트셉수트라는 유명한 여자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하트셉수트의 6살 된 조카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자 사람들은 하트셉수트에게 왕이 나이가 좀 들 때까지 이집트를 다스려 달라고 했습니다. 룩소르에 가면 하셉수트의 신전이 있지. 룩소르의 신전이 있다. 그러나 하트셉수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너무 좋아서 조카에게 왕위를 내어주지 않았지요. 그 바람에 조카는 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답니다. 파라오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금방 알 수 있죠. 파라오는 왕관을 쓰고 있을 테니까요. 파라오는 가끔 한꺼번에 2개의 왕관을 썼답니다. 하나는 흰 왕관으로 이집트 남부를 가리키는 상이집트의 상징이고 나머지 하나는 붉은 왕관으로 이집트 북부를 가리키는 하이집트의 상징입니다. 악어의 모습을 한 신도 있었나요? 고대 이집트의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 이집트의 신들은 거의 동물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의 신인 세베크는 악어의 모습을 한 채 나타나지요. 토트 신은 이비스라는 새의 머리를 하고 있고 타우르트 신은 하마의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오시리스 신과 이시스 신은 운이 좋은 편이에요. 그들은 위대한 왕과 왕비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누트는 어떤 신이었나요? 누트는 하늘의 여신으로 언제나 별들을 휩싸인 채 나타났답니다. 많은 신들은 서로 친척 사이였대요. 누트는 땅의 신 갭과 결혼하여 이시스와 오시리스를 낳았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왜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 묻었을까요? 미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은 채 있도록 바짝 말린 시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몸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몸의 어느 한 군데도 썩어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미라는 왜 뇌가 없을까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심장이야말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믿었습니다. 뇌는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 때 뇌를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코를 통해 몸 밖으로 빼냈다는군요. 우엑. 미라를 왜 붕대로 칭칭 감았을까요? 시체를 붕대로 칭칭 감았던 것은 모양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시체의 내장을 없앤 뒤 소다석이라는 소금기 있는 물질을 써서 40일 동안 말립니다. 그 뒤 시체를 다시 깨끗이 씻고 향유를 바른 다음 붕대로 단단히 묶는 것이지요. 피라미드는 왜 뾰족하게 만들었을까요? 피라미드는 죽은 파라오들과 그 밖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거대한 무덤입니다. 피라미드가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마치 로켓처럼 하늘로 날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피라미드가 태양과 별들을 가리키도록 지어졌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농부들은 왜 진흙을 좋아했을까요? 진흙 속에는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물과 양분이 들어있거든요. 농부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나일강이 넘쳐 메마른 들판에 질 좋은 검은 진흙을 잔뜩 실어 나르는 때였습니다. 큰 홍수는 풍년을 뜻했고 가뭄은 사람들이 배를 골아야 함을 뜻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빨리 다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빠른 길은 나일강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나 나무로 배를 만들었지요. 악어떼를 따돌릴 만큼? 응? 이름이 펠루카라. 펠루카라는 배야? 악어떼를 따돌릴 만큼 헤엄치기에 자신이 있다면 몰라도 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는 방법은 배를 타는 것뿐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왜 지붕 위로 올라갔을까요? 지붕 위야말로 이집트 사람들이 집에서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집안보다 서늘했거든요. 특히 차양 아래 그늘진 곳은 더욱 시원했죠. 사람들은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놀이를 했답니다. 진흙 벽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강에서 끌어올린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벽돌공들은 진흙이 끈적끈적해질 때까지 맨발로 진흙을 밟아 짓이기다가 진흙 반죽이 좀 더 단단해지도록 밀집과 갈대 조각을 섞지요. 그런 뒤에 진흙을 벽돌 모양으로 빚어서 단단하게 굳을 때까지 햇볕에 말렸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무 토막을 베고도 잠을 잘 잤을까요? 아마 잘 잤을 거예요. 그러나 편안하게 잠들고 싶어도 불편한 침대 때문에 잠을 설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쓰던 침대는 나무로 틀을 짜고 스프링 대신 밧줄이나 가죽끈을 이어 만들었답니다. 게다가 폭신한 베개 대신 나무로 만든 머리받침을 베고 잤대요. 편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발로 가루 반죽을 했나요? 이집트의 요리사들은 빵을 만들 때 마루 위에 놓인 커다란 반죽 그릇 속으로 들어가서는 발로 가루를 반죽했답니다. 그릇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었겠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빵은 무엇일까요? 이집트의 무덤에서는 빵 덩어리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것을 먹어볼 수는 없었어요. 수천 년이나 묵은 빵은 마치 돌처럼 딱딱했으니까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화려한 잔치를 좋아했나요? 글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겠죠. 파라오와 부자들은 화려한 잔치를 열어 쇠고기나 양고기 또는 거위고기를 먹었다고 해요. 고기는 때로 숯불에 굽기도 했고 시금치나 부추, 완두콩, 강낭콩뿐만 아니라 아삭아삭한 양파와 마늘을 곁들여 먹기도 했습니다. 후식으로 무엇을 먹었나고요? 즙이 많은 무화과나 달콤한 멜론 또는 석류였지요. 맛있겠네. 바나나는 안 써있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나요? 이집트는 더운 나라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옷을 적게 입어서 더위를 이겨보려고 했죠. 일반 사람들은 허리에 단 한 장의 촌 조각을 둘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가장 시원한 옷차림은 질 좋은 아마천으로 만든 우아한 옷이었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번쩍거리게 꾸미기를 좋아했나요? 이집트 사람들의 옷은 거의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금과 여러 빛깔의 보석으로 만든 아름다운 장신구를 몸에 걸쳐서 옷을 알록달록하고 번쩍이게 했지요. 잔치 때는 가끔 나뭇잎이나 들꽃, 유리 비슷한 구슬로 꾸민 넓은 깃을 달기도 했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리와 조개껍질로 만든 장신구를 몸에 달았지요. 화장을 즐겼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집트에 잘 사는 여자들은 눈에 띄는 화장을 즐겼습니다. 먼저 눈두덩이에 화장을 한 뒤 눈 주위에 검은 선을 그렸죠. 그리고 장밋빛 입술 연지와 볼 연지로 마무리를 했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4,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비록 그림 속에서지만요. 여자들은 왜 머리에 원뿔 모양의 장식을 달았을까요? 잘 사는 여자들은 모임이나 잔치에 갈 때 가발 위에 원뿔 모양의 장식을 달았습니다. 물론 아이스크림 콘은 아니고 향내나는 기름덩어리로 된 콘이었죠. 그 기름덩어리는 저녁 무렵에 더운 공기에 녹아내리면서 달콤한 향기를 내뿜었답니다. 이거 우리 다른 책에서 봤는데 그치? 머리 모양에 이런 원뿔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 정우야. 그런데 이런 장신구들은 다 발견됐는데 이런 원뿔 모양의 장식은 한 군데서도 발견된 적이 없대.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이렇게 기름 향내 나는 기름일 거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냥 좋은 향기를 표현한 그림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 그거는 저번에 해줬던 얘기네. 전적을까지. 그리고 근데 이 녹아서 책에는 안 없어졌다는 써있잖아. 여기서는 이건 확실하게 기름이라고 써있단 말이야. 그림이라고는 안 다 써있다고. 녹아서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맞아. 고대 이집트에도 가발이 있었나요? 파라오와 부자들은 누구나 가발을 썼습니다. 가발은 진짜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는데 머리카락을 수백 마디로 총총 따서 끈끈한 밀랍을 붙여 움직이지 않게 했답니다. 아이들이 정말 사자와 놀았나요? 살아있는 사자와 놀 수는 없겠지요. 어린아이들은 나무로 만든 사자와 다른 동물 인형들을 가지고 놀았지요. 또 팽이와 딸랑딸랑 소리나는 공, 그리고 머리에 구슬을 단 인형도 가지고 놀았답니다. 놀이판을 만들어 놀았던 왕은 누구인가요? 투탕카멘 왕은 겨우 12살 때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투탕카멘 왕은 세네트라는 놀이판 위에서 하는 놀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신하들은 이 왕이 죽은 뒤 놀이판도 무덤에 함께 묻었습니다. 세네트는 흰색의 상아와 흑단이라는 검은 나무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물건이었습니다. 종이를 영어로 왜 페이퍼라고 부를까요? 페이퍼라는 말은 나일 강가에서 자라는 키가 큰 갈대의 하나인 파피루스에서 온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응. 어디서 봤어? 강. 우리나라 강엔 안 살아? 분실. 원실? 엄마가 이걸 제일 많이 본 데는 니네 초등학교 입구에 경비실 앞에 화단에서 봤어. 이걸 키우잖아. 부들하고 파피루스. 이집트 사람들은 이 파피루스의 실 같은 속 부분을 이용하여 종이 만드는 법을 알아냈지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었던 종이인 파피루스는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것보다 두껍지만 아주 쓸모있는 것이었답니다.
고대 이집트 문자는 어떻게 생겼나요? 맨 처음 쓰인 이집트 문자는 줄지어 있는 그림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그림은 저마다 어떤 물건이나 생각 또는 소리를 나타내는 낱말이지요. 상형 문자는 매우 복잡하여 그리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글자를 많이 몰랐대. 이집트에서 가장 사나운 동물은 무엇이었나요? 이집트는 어느 곳에서나 그다지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막에는 야생 황소와 사자들이 살고 있고 나일강에는 굶주린 악어떼가 도사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이 동물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왜 고양이를 길들였나요? 아마도 이집트 사람들이 처음으로 고양이를 길들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양이를 풀어서 창고에 쌓아둔 곡물을 갉아먹는 쥐를 잡게 했습니다. 이집트 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집트 학자는 고대 이집트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학자가 되려면 이집트의 역사와 그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이집트와 관련된 책을 읽고 박물관에 가보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이겠죠. 미라는 왜 X선 촬영을 받을까요? 현대 과학은 이집트 학자들에게 참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X선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미라가 된 사람이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죽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이가 아팠다는 것도 알아낼 수 있답니다. 파라오를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집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박물관은 수도인 카이로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은 미라가 된 파라오의 4000년 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모두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파라오는 아직도 사막의 무덤 속에 평화롭게 누워 있답니다. 끝.